7월 8일 월요일자 한국경제신문 주요 기사 보겠습니다. 먼저 일면 주요 기사입니다. 애매한 을보호법 공무원 힘만 커진다 그랬습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법안으로 여러 가지 법안이 추진 중인데 이러한 항목에 애매한 규정들이 많아서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되는 공무원들의 힘만 더 커지고 있다는 기사를 일면 메인으로 실었습니다. 신속한 대출로 대형 참사는 피했다. 지난 주말 다 소식을 접하셨겠지만 아시아나항공의 대형 참사 이륙 사고가 있었습니다만은 사고 내용이나 형태에 비해서는 비교적 사망자나 부상자 수가 적었다는 내용입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원칙 합의. 넉 달째 폐쇄 상태인 개성공단을 재개키로 한다는데 남북한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기사입니다. 기업은행이 59세 정년 연장을 보장하는 시간제 일자리 100명을 채용키로 했다는 기사입니다. 금융권에서 정년을 보장하는 시간제 일자리를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애매한 을보호법으로 공무원 힘만 커진다는 일면 내 기사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제민주화 법안이 모호할수록 유권 해석을 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힘은 더욱 막강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요. 공정거래 wen화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을 임의로 정하고 환경부가 현저한의 기준을 마련할 표현을 썼는데 이런 기준을 공무원들이 마련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 법률 소비자인 개인과 기업은 변호사나 회계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서 벌써부터 로펌 특수, 회계사 특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감 몰아주기 규제 법안 등의 이른바 경제민주화에 현저한이라든지요, 이 상당한, 이 부당한 같은 이런 표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힘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관련 소송에 관한 그런 자문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회계사나 로펌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관련 기사를 좀 살펴볼까요? 자, 법조항마저 모호한 경제민주화 입법. 자, 기업들의 법률 리스크가 가중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법원 판결 자체도 자의적 판단은 불가피하다, 뭐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고요. 졸속 표적입법에 대응하기 위해 법률 자문이 급증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관료들 출신의 로펌이 강하고 관료와 기업들의 커넥션이 우려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표를 잠깐 보시면은요. 자, 국회 통과한 경제민주화 법안 내용입니다. 하도급법, 우리가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있고요. 화학물질관리법입니다.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물질을 배출한 기업은 해당 사업장 매출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요. 얼마 전에 말씀드린 이제 프랜차이즈법인데요. 이 프랜차이즈법은 프랜차이즈 업체가 예상 매출과 실제 가맹주의 매출의 차이가 많이 나면은 이것도 또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과 은행지주회사법 산업 분리를 강화시키는 법안입니다. 이 같은 여러 가지 법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 법안의 조항이 모호하고 애매한 표현들이 많아서 좀 혼란도 있고 공무원들이 권한만 커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는 기사입니다. 큰 제목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95일 만에 정상화 물꼬 텄지만 이 재발 방지 관문은 아직 넘어야 할 문턱이 너무 많이 있다 그랬습니다. 기사 내용을 잠깐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기사를 보시면은 남북은 마라톤 회담을 통해 개성공단이 회생할 수 있는 불씨는 살렸다 그랬습니다. 어제 오전 도출된 합의문에서 양측은 남과 북은 준비되는 데 따라 개성공단 기업들이 재가동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를 했고요. 이렇게 되면 지난 4월 3일 북측이 우리 측 근로자의 개성공단 통행을 일방적으로 제한한 지 95일 만에 공단 재가동에 공감대를 확인했다 그랬습니다. 어제 주말부터 시작된 회의 16시간 12차례 거친 마라톤 회의 끝에 어제 4시에 합의서에 조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렇게 보면은 파국을 막자는 쪽에 양측이 공감대를 가졌고 따라서 원부자재나 설비 반출의 의견을 일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제규범 준수나 재발 방지 등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은 아직도 수두룩 하다 그랬습니다. 이 표로 남북 간에 합의된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개성공단 실무회담 합의서 내용을 보면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는 남북 기업 관계자가
7월 10일부터 개성공단을 방문해서 설비를 점검할 수 있도록 했고요. 또 우리 측 기업들이 완제품이나 원부자재, 설비 등을 반출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셋째는 설비 점검과 물자 반출 통해서 남측 인원들 차량들의 통행이나 통신, 신변 안정을 북한 측이 보장을 했다는 것이고, 네 번째는 이러한 여러 가지 재가동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위해서 10일에 다시 협상을 받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모처럼 이제 물꼬가 트이는 것 같은데요. 남북 관계자들이 좀 더 머리를 맞대서 개성공단을 좀 더 합리적이고 더 이상 위험이 없는, 그렇게 평화롭게 공단을 좀 열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기사 보시겠습니다. 자, 국제민 기사입니다. 속도 붙은 금리 상승, 경기 회복 발목 잡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2년 만에 최고치인 2.71%까지 급등했다는 얘기인데요. 기사 내용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기사 내용을 보시면은요. 자, 미국 제조업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는 듯 하고요. 양적 완화 축소 전망이 겹치면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금리가 가파르게 오르면 부동산이나 소비 심리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생기는데요. 자, 미국 증시는 채권금리 양적 완화 출구 전략에는 어느 정도 내성은 생기는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에 이와 같이 채권금리 급등했다는 소식이 접해졌지만 미국이 3대 지수, 다우지수, S&P는 전부 다가 1% 정도 올랐습니다. 잠깐 그래프를 하나 보실까요? 자, 그래프를 보시면요. 미국의 실업률입니다. 미국의 실업률, 가장 우리가 미국 경기를 판단하는데 이 지표의 증시 영향력이 큰 게 실업률인데요. 지난 주말 6월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 생각보다 미국의 신규 고용이 많았습니다. 19만 5천 명이 됐는데 주가 상승에도 영향을 가장 미쳤습니다. 자,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5월 달에 비해서 불과 한 두 달 만에 금리가 한 1%포인트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래저래 미국은 여러 가지 뉴스가 되고 있는데요. 지금 보면은 출구 전략이 좀 더 속력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높아지는 것 같고요. 그만큼 미국의 경기는 소비나 부동산, 제조업 쪽에서 어느 정도 회복세가 좀 더 뚜렷해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권명 기사 보시겠습니다. 수출 황금 비율이 주가를 갈랐다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기사 내용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수출 기업의 주가는 해당 업종의 업황뿐 아니라 이들 기업의 수출 지역 경기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양적 완화 정책 종료 도래가 진행될 정도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 미국 지역 매출 지역이 높은 기업은 올해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고요. 반면 공군가입의 신용 경색 논란을 겪고 있는 중국 지역 수출 비용이 높은 기업은 주가가 고전을 면치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수출 지역 포트폴리오를 보면 한마디로 주가가 보인다는 얘기인데요. 중국 등 아시아 지역 비중이 높은 두산인프라는 올 들어 주가가 무려 36%나 빠졌습니다. 반면에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는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SK하이닉스는 10%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표를 보시면 수출주 지역별 매출 비중과 주가입니다. 이 주가 보면은 이 검은 색깔이 이제 우리나라하고요. 이 파란 색깔은 중국, 빨간 색깔은 미국을 얘기합니다. 비교적 포트폴리오 구성이 잘 돼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제 기아차와 LG전자입니다. LG전자는 미국과 유럽, 중국 이런 모습 비교적 균형이 잡혀져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주가는 상대적으로 양호하고 특히 이 보시면은 두산인프라과 같은 데는 중국 수출이 거의 대부분인데 이런 경우에는 주가 상당히 좋지 않다 그랬습니다. 앞으로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이 수출주들의 종목을 선택하실 때는 과연 수출 지역의 경기가 어떤지도 한 번쯤은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민주화 입법은 을과 각과 을의 새로운 힘의 균형을 찾고 좀 사회를 좀 투명하게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뉴스를 보니까 을을 보호하는 경제민주화 입법으로 공무원이 다시 슈퍼갑이 될 수 있다는 얘기인데요. 좀 법의 취지에 비춰볼 때는 아이러니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한국경제신문이었습니다.